안녕하십니까, 김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용철입니다. 7월 셋째 주 일요경마입니다. 이번 주 일요경마는 토요경마도 만만치 않은 경마가 진행될 것 같은데요. 일요경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난이도가 좀 더 높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제가 최근 2주 동안 일요경마에 좀 참패를 당해서 더더욱 좀 이렇게 부담감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상당히 좀 어려운 경마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한 주 동안 좀 더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좀 좋은 성적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은 일요경마 편성 좀 어떻습니까? 네, 편성 난이도도 어렵습니다만 비 예보 때문에 저는 그 점이 가장 마음에 좀 걸리더라고요. 비가 안 와야 열심히 준비한 것만큼 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경주마들이 나오는데 비가 와버리면 일단 주로가 안 좋고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좀 쉽지 않아진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렵죠. 비가 내리면 어찌 보면 주로 컨디션이 가벼워질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선행형 마필을 좀 많이 찾는데요. 어찌 보면 비가 내렸기 때문에 좀 주로 컨디션이 워낙 안 좋아서 좀 어찌 보면 다음을 기약하는 말들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어려울 수 있는 것이 경마가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비 내리는 부분까지 좀 주로 컨디션을 좀 꼼꼼히 살펴보시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경주, 김종철 위원은 5경주를 승부처로 지정을 했습니다. 저는 4경주와 8경주를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1경주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1경주를 일요경마에서는 집중 분석 코너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도 인기마들의 선전을 좀 예고하고 싶다, 이런 표현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집중 분석 코너인 만큼 김종철 위원이 먼저 준비한 충마급의 마필, 어떤 말이 있습니까? 저는 24조 마방의 이번 막 골드레벨을 조금 더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마필로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경주는 안토니오 기수가 너무 무리해서 레이스를 좀 펼친 것 같고요. 이 마필은 취입을 했을 때 더더욱 나은 경주 능력을 발휘를 했던 그런 경주마인데 지난 경주는 너무 선두 공략에 많은 집중을 한 것 같습니다. 거기서 힘을 7할 이상을 썼고 라스트에는 묻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 힘 한 배를 잘하는 먼노 기수로 안장이 교체된 만큼 또 이번 게이트고 출전 두수도 9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스타트는 분명히 보강이 됐습니다만 이번에는 약간 2, 3선에서 따라가는 그런 경주 연계로 라스트에 결정력으로 한번 승부수를 던질 수 있는 그런 마필이 되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는 가장 좀 안정적인 마필이다. 이렇게 감히 좀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번 골드레벨, 이번엔 따라가는 정도에도 예측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줬어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6번마 영가의 비트가 지난 경주에 인기를 끌고 입상에 좀 실패를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좀 불안 요소가 있다라고 좀 표현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얘는 흙을 맞으면 조금은 덜 뛰는 감을 갖고 있는 말이고 결정력에 좀 아쉬움을 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는 해결이 된 것 같아요. 골드레벨이 따라가는 전개를 펼친다면 어찌 보면 이번 경주가 강선행마가 없어요. 그런다면 6번마 영가의 비트는 선두권도 노려볼 수 있겠지만 따라가도 제가 가장 치명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 흙을 맞는 부분은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6번마 영가의 비트를 이번 경주만큼은 놓고 가겠습니다. 자, 김종철 위원은 2번마 골드레벨을 놓고 들어갔고요. 저는 6번마 영가의 비트의 선방을 기대한다. 상대마 어떤 말을 지목하겠습니까? 예, 저는 8번마 백두고포 공백을 좀 가지고 나오는 그런 마필이긴 한데요. 7조에서는 이번 주에 이거 단 한 마리 쓰기는 합니다만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훈련 과정에서 변화가 좀 뚜렷하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7조 마필은 8번마 백두고포를 조금 더 높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한마필. 6번마 영가 비트는 안 봅니까? 아니요, 영광의 비트는 지난 경주 입상을 했던 초동 스트리트가 이현정 기수가 자리 잡는 과정에서 사실 올해는 적응이 끝났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영광의 비트는 잡는 과정에서 속도를 줄이는 바람에 문성혁 기수가 이제 압제를 좀 당했죠. 그런 가운데서 더 이상 뒤로 밀릴 수가 없어서 외곽을 잡아 빼고 외곽만 전개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김영근 기수로 안장이 교체가 됐고요. 저도 6번마 영광의 비트는 방어는 해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예, 좋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3대 마필 중에서 어떤 말을 놓고 가냐가 중요한 경주였던 것 같습니다. 김정철 위원이 이번 막 골든레벨 중심으로 해서 6번, 8번, 8번, 6번 이렇게 말씀을 해줬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다 설명해 줬던 것 같아요. 이번 막 골든레벨 중심으로 해서 8번 막 백두거포를 좀 더 강하게 노리겠고 6번 막 영화비트를 방어선에서 공략한다 이렇게 말씀해줬고 저는 6번만 영화비트를 놓고 할 정입니다. 이게 마치가 좀 왜소한 마필이고 부담력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전개상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때문에 6번을 놓고 들어있고요. 역시 2번만 골드레벨이 전개를 유리하게 풀어갈 수 있겠죠. 창고 한 발을 끊어낸다면 더더욱 유리하겠습니다. 그래서 6번, 2번 쪽에 포커스를 두고 백두거포란 말은 초반에 조금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뭐 코돌레를 하고 나오는 마필인데 고개가 조금 높은 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8번마 백두거포를 상대마로 지목했습니다. 근데 8번마 백두거포가 훈련 과정에서 상당히 좋아졌다 이런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과연 어떤 막건을 주력으로 공략할 것이냐 이 3대 마필을 저희들이 방송에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300m 경주. 이 경주는 조금은 까다로운 경주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기마들의 선전도 기대할 수 있는 경주지만 조금은 깊이 있게 고민을 해야 될 경주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고요. 김종철 위원은 이 경주에서 어떤 말의 우세를 예측하고 있는지요? 예, 이 경주 자체 저는 굉장히 까다롭다라기보다는 어렵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력 입상이 가능한 전력들이 좀 다수 포진해 있고요. 그 가운데서 가장 좀 유리한 경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마필이 어떤 마필이냐라고 저한테 이제 반문을 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또 역시 1경주에 이어서 2경주도 24조 마필은 8번마 마이티럭 이 마필의 변화된 그 걸음을 좀 믿고 싶습니다. 체중은 아무래도 조금 더 쪄서 나올 수도 있는데요. 체중이 불어난다. 근데 마필은 지난 경주 사실 여유가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제 짓이겼다는 표현이 맞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마필의 걸음을 더 늘리기 위해서 빅토아르 기수가 정말 결승선 통과시까지 최선을 다한 경주 능력으로 11마신을 이겼는데요. 자, 뭐 결승선에서 세우는 마필들도 사실 많습니다. 레이팅 때문이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힘들어하는 걸 기수들 입장에서도 사실 못 이겨냅니다. 그거를 더 잔인하다라고 느낄 정도로 더 못 밀어내기 때문에 세우는 마필들도 있는데 마이티럭은 그렇지는 않았기 때문에 같은 뭐 인기를 모으는 마필들 중에서는 가장 걸음이 많이 늘었을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마이티럭이 성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힘이 더 차면 뭐 선두권을 장악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마이티럭만큼의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말들이 여러 두가 포진했어요. 그죠? 네. 네. 안쪽에 있는 뭐 송재철 기수 안장한 원더풀 마리아도 있고요. 뭐 코일로도 스타트 능력이 좋긴 합니다만 굳이 이번 레이스에서는 뭐 앞선을 뭐 안토니오 기수기 때문에 또 모릅니다. 또 앞에 저는 못 나온다고. 근데 안토니오 기수기 때문에 저는 네. 뭐 참 어떻게 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저는 3번만 원더풀 마리아는 순발력이 굉장히 좋고 송재철 기수도 개인적으로 스타트 능력을 굉장히 잘 받는 기수이기 때문에 사실 무섭긴 합니다. 그렇지만 8번만 마이티럭의 성장세를 제가 먼저 언급을 드렸듯이 그런 부분은 조금 따라가는 경주 전개를 하더라도 분명히 걸음은 확실히 늘었을 것이다 라고 좀 예견을 좀 해보는 그런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저는 반대로 그래서 이 경주를 보면 원더풀 마리아도 순발력이 있지만 그리고 순발력에 강점을 갖고 있는 말이죠. 그리고 지난 경주만 놓고 보면 운명의 폴리에가 순발력이 상당히 돋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운명의 폴리에가 저 정도였어?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8번마 마이티럭이 뭐 지난 경주 2차권에 있는 말을 대차로 이겼어요. 그래서 이런 점이 부각될 수는 있겠지만 과연 따라가는 전개를 펼치면 얼마나 뛸까 이런 생각을 좀 고민을 했었고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경주에서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을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뭐 인기권의 전력이 되겠지만 1번마 방탄마가 좀 더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좀 평가했습니다. 저는 1번마 방탄마의 근선 우세 이렇게 좀 평가를 하겠고요. 마이티럭의 상대마 어떤 말을 관심 갖고 있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싱그럼 타임이 저는 지난번 경주 능력으로는 여기서는 입상하기 힘들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직전 대비 분명히 더 나아졌다라는 기대치를 가지기 때문에 7번마 싱그럼 타임은 상대마로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무엇 때문에 깨진 거예요? 예, 뭐 열심히 탔는데요. 네. 일단 레이스 자체가 너무 빨랐던 거죠. 두 마필 전개를 좀 어렵게 풀어갔다 네네네. 이런 점인 것 같고요.
야, 싱그러운 타임이란 마필을 데뷔전에 노렸는데 데뷔전에 깨지고 그 다음부터 들어왔어요. 그래서 좀 아쉬움을 갖고 있는 마필인데 현등급 이상은 좀 띄워줄 것 같아요. 7번마 싱그러운 타임을 말씀해줬고, 저는 1번마 방탄마를 중심으로 해서 이거는 좀 현장 컨디션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만큼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말이 3번마 원더풀 마니아, 운명의 폴리에, 10번마 하이트킨도 2세마인데 얘도 순발력에 강점을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주행심사 때 보면 따라가서 걸음을 냈던 말인데 데뷔전에 보면 이렇게 고개가 좀 높지? 목숨이 뻣뻣하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는 현장 가서 상대의 말을 지목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1번마 방탄마 좀 추천드리겠고, 우리 김주철 위원은 8번마 마이티럭의 상승세를 좀 더 기대해 보겠다 이런 표현을 드려봤습니다. 여기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상대 말들 현장까지 좀 꼼꼼히 살펴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상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200m 경주. 여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이병가 이렇게 써놨거든요. 김정철 위원이 여기는 내용적으로 좀 그래도 괜찮은 말이 있나요? 글쎄요, 취재 과정에서는 사실 1200m 이번 레이스 자체에 자신할 정도로 말이 확 좋아진 마필이나 이런 마필이 사실 없었습니다. 7번 그나마 7번마 어스피스는 성장세라는 점에 굉장히 좀 기대치를 좀 크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사람인지라 들은 게 들어서 할 수밖에 없는 게 또 경마다 보니 내용상은 7번마 어스피스는 당연히 좀 인정을 하는데요. 나머지 마필들은 사실 붙어봐야 알겠다, 뛰어봐야 알겠다라는 게 지론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편성을 딱 보면 여기서 내가 선행해야 장담할 수 있는 말이 별로 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경주. 그래서 저는 앞에 경주하고 같은 맥락으로 잡아봤어요. 이 경주가 순발력 비싼 말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도 예측이라면 4번마 세명스톰이 지난번에 따라가는 전개를 펼치고 의도적으로 따라갔어요. 근데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근데 얘도 앞에 가야 돼요. 그래서 아마 앞에 갈 것이다 인기를 좀 늘 건데. 김옥성 기수가 기승하는 9번마 대천이호로도 순발력이 정말 만만치 않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세명스톰도 장담하기는 만만치 않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관심을 갖고 있는 말은 비록 2착 승부를 했지만 3번마 미라클 호프란 마필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3번마 미라클 호프 비록 2착 승부를 했지만 좀 관심 갖자라고 말씀드렸고, 7번마 어스피스는 성장세 있는 말이어서 좀 관심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우리 김종철 위원이 좀 관심 갖고 있는 말은 어떤 말이 있을까요? 예, 사실 저는 많은 마필에 관심을 가졌었어요. 이번 경주 굉장히 많은 마필에 관심을 가졌었는데, 일단 큐피드 여왕은 조금 더 추입권에서 아마 레이스를 전개를 할 것이고요. 적도비마도 지난번처럼 앞선보다는 조금은 참는 운영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구력이 조금은 불안했던 마필들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저는 5번마 퀸포스 1이 기승자가 일단 마음에 듭니다. 유수한 기수가 안장을 했는데요. 이런 마필을 굉장히 잘 유도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경주를 즐기시면서 유심히 많은 기수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분석을 하시는 데이터도 가지고 계시고 그러겠지만 퀸포스 1이 일단은 추입형의 마필은 아닙니다. 선두권은 공략도 가능한데요. 선행형의 마필은 아니다라는 거죠. 여기에 지금 김준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9번마 대천히어로가 가장 빠릅니다. 마음 먹으면 9번마 대천히어로가 앞선을 다 장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조금씩 계속 따라가는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킴포스 1이 한 중위권 4선이나 5선 정도에서 레이스를 풀기에 게이트 번호도 5번이기 때문에 좋은 자리, 최속 전개를 굉장히 잘합니다. 유소환 기수가 그런 전개를 잘하는 기수이기 때문에 킴포스 1이 여기서는 좀 재밌는 마필이 되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6월달에 미스길라의 승부를 때렸어요. 가고 불키는 한번 잘라보고 그 승부 갔다가 깨졌는데, 이현준 기수가 많이 잘 참았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 경주에 농구할 때 저렇게 열심히 참고 한 발을 끌어냈는데 아쉽게 깨진 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얘가 한계가 거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어요. 박태준 기수가 선두권을 노리는 경주에 김홍성 기수가 잘 안 비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말했는데 제가 이 경주를 가지고 우리 김종철 위원한테 전화를 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왜냐면
이렇게 만약 이 편성이 이렇게 조합이 딱 짜졌을 때 박태준 기수가 이 적토 비만을 기승을 한다. 그러면 박태준 기수가 선을 간다. 과연 대천 이후로의 김옥성 기수가 비빌까? 좀 짧은 감은 있어요. 근데 최근에 따라가는 정도에서 많이 뛰거든요. 그래서 선행을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한번 예, 적토비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한번 작전을. 근데 제가 작전을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근데 박태종 기수가 누구보다도 이 마필을 선두권에서 운영을 해봤고 발주가 매끄러운 마필이 절대 아닙니다. 나와서 이제 대하시라고 그렇죠. 표현을 하는데 그런 대하시 받기는 사실 인게이트보다는 바깥쪽이 좀 더 낫고요. 이 안쪽에 있는 말들은 나와서 자리를 먼저 선점하려고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외곽에 있는 마필이 발주는 매끄럽지 못합니다만 나와서 이후에 탄력이 붙는 마필들은 외곽이 차라리 좋은데요. 적도비마가 그런 유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 이번 게이트 받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힘한배를 우선해야 되는 그런 마필로 저는 이번에는 좀 따라간다라고 보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제가 대천여로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분명히 앞을 선두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김옥성 기수께서 나갈 것이다라는 저는 그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김종철 위원은 7번마 어스피스는 집에서 좀 기대를 하고 있다. 성장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해줬고요. 거기에 이제 5번마 킴포스원은 유수한 기수가 기승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의 유형을 좀 잘 기승한다. 맞죠? 어찌 보면 그런 점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평가하고요. 여기는 개인적으로 보면 순발력 있는 말이 뭐 9번마 대천이어도 있고 4번마 세명스톰도 있고 외곽에 11번마 라우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적토비마도 만만치 않은 순발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좀 쉽게 풀어보자 일단은 3번마 미라클 호프 중심으로 해서 2번마 적토비마와 9번마 대천이호를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혹여 박태준 기수가 선을 가면 저는 김옥성 기수가 좀 잡아주지 않을까 이런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중심으로 해서 2번, 9번 이 두 마필을 우선적으로 추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경주입니다. 자, 사경주입니다. 사경주는 국내선 5등급 1300m 경주인데 여기는 제가 승부 경주로 지정을 했습니다. 아마도 뭐 예측대로 알면 이 경주에서 제가 일요 경마를 제대로 풀어드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충마급의 마필을 하나 오픈한다면 좀 인기를 누리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1번마 캐논 슈터예요. 캐논 슈터는 제가 이전째인가요? 아마 데뷔전요? 데뷔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주행 심사를 보고 얘는 뭔가 2%가 부족해. 그래서 뭐 이해동 기수가 기승해도 노려왔던 말이 캐논 슈터입니다. 근데 얘는 그 기본적인 순발력도 있어요. 근데 참고 한 발을 끌어내면 나름대로 걸음을 냈다라고 생각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주행 심사 때 가장 좋게 봤던 것이 힘은 덜 찬데 주행 자세가 나쁘지 않았던 말 이렇게 좀 표현해요. 근데 얘가 지금 외산마가 국산 5등급에 나오고 있다. 지난번 기수와 이번 김용곤 카드로 뽑아냈다. 그래서 저는 1번마 캐논 슈터는 정계 유리함을 충분히 살려볼 수 있다. 그래서 1번 놓고 상대말을 압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심 뭐 저는 이경주도 약간의 변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 욕심은 한 방에 맞건 어찌 보면 주력 맞건 이 맞건에 좀 더 집중하고 싶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사경주 열심히 준비한 만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5경주입니다. 4경주는 제가 이제 승부경주로 지정했고요. 5경주는 김종철 위원이 승부경주로 지정했어요. 저는 그냥 편성을 우선적으로 보는데 3번마 완석지기와 8번마 청담호랑이가 많은 인기를 누릴 것 같은데 이경주 단순한 편성인데요. 이경주를 승부처로 지정했습니다. 과연 어떤 이유에서 승부경주로 지정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경주 김준호 위원님의 승부처에 이어서 저도 5경주를 선정을 하면서 저희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 또 저희를 뭐 믿고 신뢰해 주시는 분들에게 좀 연이어서 좀 기쁨을 좀 주고자 선정을 좀 했는데요. 이번 경주 8번마 청담호랑이 그리고 3번마 만석지기 이두 말씀 주신 대로 이두 전력들이 인기를 가장 많이 모읍니다. 저는 그런데 3번마 만석지기와 청담호랑이 8번마 이 이두가 동반 입상을 하면 저는 분명히 승부처로서는 틀리는 경주가 될 텐데요. 저는 이번 주 제가 좀 개인적으로는 좀 믿는 마방 또 믿는 기수 그런 마필을 중심에 두고
이번 경주를 한번 압축해서 물론 단출한 편성 8두입니다. 하지만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한번 승부를 던져보고 싶어서 5경주를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한 주 동안 발로 뛰고 믿는 바가 있답니다. 제가 우리 김직철 위원하고 방송을 찍으면서 몇 개 마방을 알고 있는데 여기 탁 들어오면서 지금 그 얘기를 듣고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주 동안 발로 뛰어서 열심히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토요경마 때도 그런 표현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준비한 말 가지고 한번 붙어보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자 3번 8번 이 저배당 막건이 아닌 그 막건을 깰 수 있는 말을 놓고 때리겠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김종철 위원은 반드시 적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6경주입니다. 6경주는 국내 4등급 1700m 경주입니다. 눈에 보이는 인기마 두 마필이 아닌가요? 1번마 흥부자, 2번마 명진맨 이렇게 생각하는데 김종철 위원은 어떨까요? 네, 저 역시도 1번마 흥부자 개인적으로는 이준철 기수가 조금 더 좋은 성적이 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컨디션은 제가 볼 때는 조금은 직전은 대상 경주긴 했습니다만 그때에 비해서 더 좋아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명진맨 같은 경우는 승급전이기 때문에 준우승으로 승급을 했기 때문에 감량이 좀 더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지난번에 사실 취입 타이밍이 좀 늦지 않았느냐라는 개인적인 그런 견해를 좀 가졌었는데 그리고도 라스트에 폭발력 있는 걸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명진맨은 18점 앞필이기도 합니다만 계속해서 지금의 상승세가 유지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 있는 경주입니다. 예, 명진맨 같은 경우는 원래 순발력이 강점이 있었고 약간은 고개가 높았던 말, 따라가서 별거 없었던 말 조금씩 변화가 왔는데 지난번에 취입으로 개인적으로 라이젠 샤인을 놓고 했는데 앞에 갔던 메인 이벤트를 추천을 안 해서 가만히 넉넉히 보고 있었는데 저 역시도 5번, 7번 불러놓고는 메인 이벤트는 쓸 거야 걱정하지 마라고 예 혼자 그러고 있었는데 네, 메인 이벤트가 끝까지 버티더라고요. 네, 명진면이 버티는데 응원도 못하겠더라고요. 메인 이벤트가 버티는데 명진면은 그만큼 좋아진 말 이렇게 표현하고요. 1번만 흥부자가 1번 게이트에서 많은 인기를 보는데 컨디션이 완벽하게 좀 회복되지 않았다는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도 컨디션을 한번 살펴보시길 당부드리겠고요. 명진맨의 상대방 어떤 말을 지목해 보겠습니까? 예, 일단은 승급전에 럭키봉화라는 마필이 1700 경험도 있고요. 일단 뚝심면에서도 굉장히 좀 좋지 않느냐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럭키봉화는 다 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말이고 최근 1700m 두 번을 이겼어요. 근데 저는 조금 냉정하게 생각을 했어요. 이 경주를 개인적으로 저는 승부를 갈 건데 럭키봉화는 한번 빼보고 싶어요. 왜냐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퍼스티지는 제가 센 말이 아니다. 근데 퍼스티지가 선행 갈 수 있는 찬스 이런 표현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후킹덤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썩 좋아하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약간의 좀 채공기도 있고 저는 좀 악벽기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말인데 문세영 기수가 두 번 만에 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걔네들하고 붙어서 이게 입상을 했는데 우승을 했는데 정말 완벽하게 좋아진 건가? 제가 과거에 알고 있던 럭키봉하고 같은 건가? 이 부분을 고민하는 겁니다. 저는 이 상대말을 한번 좀 노려보고 싶다. 여기서 오픈을 한번 해볼까요? 저는 정상만세 애증을 갖고 있습니다. 정상만세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복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만 명진맨 그리고 김종철 위원은 4번만 럭키봉화, 저는 3번만 정상만세라는 마필 관심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내 4등급 1300m 경주. 이 경주가 단출한데 조금 까다로운 것 같아요. 김종철 어떤 말에 우세를 예측합니까? 예, 기본적으로 연속 입상을 기록한 이번마 영스톰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 전의 모습에 비해서 최근 두 번의 경주는 정말 발군의 추임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충분히 제 능력을 발휘를 할 수 있는 그런 편성이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는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영스톰은 결정력 한 방이 아쉽다. 근데 지난 경주가 보면 두순왕자가 선두권을 장악했던 경주라고 하지만 그래도 거기서 정말 압박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영스톰 거리 내놓은 만큼 저 역시도
우세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문제는 이경주가 누가 선행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루미네스가 아무래도 선행 의지도 강한 것 같고 선행을 또 음. 나갈 것이다라는 기대를 좀 가지고 있고요. 지난 경주는 사실 1700 거리를 경주마가 뛰다가 늘렸을 땐 솔직히 뭐 관계자건 누구건 장담은 100% 못합니다. 첫 거리 도전이기 때문에. 하지만 분명히 이 쓴맛을 봤기 때문에 경주거리를 다시 1300으로 내린 마필이고요. 45조도 뭐 정말 지금 뭐 조교사님도 은퇴가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정말 근래 들어서 정말 많이 좋아지고 있고 상금볼이 잘하고 있고 좋은 마필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루미네스가 1300m에서는 선전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7번마 루미네스 적정거리 도전하고 있다. 루미네스 이렇게 표현했고요. 저는 그냥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이게 마법긴 말인데 리치마인 같은 경우는 뭐 동거리에서는 제가 보면 결정력이 없습니다. 1200도 보면 딱 그만큼인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앞서를 생각했을 때 좀 더 많이 뛰는 말 아닌가라고 평가했어요. 뭐 루미네스나 과거에 보면 모네플라잉 약간씩 끄는 말, 뭐 오버마 푸른질도 그렇고 다 고만고만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마방 옮기고 나서 두 번째 경주를 맞이한 말이 4번마 리치마인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주철 위원은 7번마 루미네스의 선전을 좀 기대하고요. 저는 4번마 리치마인 요마표일은 좀 꼭 관심을 갖고 싶다 이런 표현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8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700m 별정 B형으로 치러지는 경주입니다. 저는 이 경주를 제가 이제 그 두 번째 승부처로 지정을 했는데요. 뭐 제가 이 경주는 정말 이런 표현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난 경주에 정말 불안한 인기마다 이런 표현을 드렸던 말이 한두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을 이번에 놓고 갈 겁니다. 물론 지난 경주처럼 레이스를 펼치면 저는 진다고 봐요. 근데 이 경주에서 자신의 강점이 어떻게 살려야 되는지 알고 있다면 그 강점을 살려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점을 살린다면 이 경주에서는 뭐 저는 우승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마펜 아닌가 이렇게 보십니다. 근데 인기는 조금 밀려 있겠죠. 지난번에 입상을 못했고 졸졸 펼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 노림 수 있는 마필을 놓고 승부처로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대상 경기가 왔네요. 9경주입니다. 국내선 오픈 1800m 일간 스포츠배 대상 경주. 이게 그 인기는 이렇게 누릴 것 같아요. 1번마 브레이브리, 3번마 명품 축제. 과연 이 안에서 끝날 것인가? 아니면 그 안에 숨겨진 그 상대 세력들의 반란이 일어날 것인지 이 경주는 좀 꼼꼼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철 위원. 네, 뭐 구경주 자체 뭐 사실 많은 마필들이 뭐 상대 말 한 마리를 지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서로 경쟁도 해봤고요. 그렇죠. 또 1800에 대한 뭐 강점을 가졌다라기보단 나도 자신 있긴 하지만 상대들도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어라는 게 지배적인 그런 레이스인데요. 저는 그나마 농인부 이후에 이 부중이 확 떨어진 3번마 명품 축제가 가장 여건상은 좋다. 게이트도 너무 잘 뽑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명품 축제. 저는 제가 하나 진짜 이경주 딱 보면서 제가 오늘 방송을 찍으러 오면서 김정철 위원한테 하나 물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뭐 혈통을 보면서 항상 따지죠. 근데 오피서 자마들은 저는 1800을 넘어가면 좀 많이 버거워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피서 자마 중에서 1800 이상을 잘 띄워준 말도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또 모마들의 그 자마 활력, 그 활동 내역을 보면 어떤가 이런 부분을 따지거든요. 근데 피닉스선이 느닷없이 거리를 빡 눌려서 나왔어요. 이거 그 제가 보면 모마 쪽은 좀 단거리 활동 아닌가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저는 제가 알기로는 피닉스선은 사실 지난 이 스프린터 대회에서도 정말 기대치를 크게 가졌던 마필입니다. 그런데 16번을 뽑는 바람에 정말 그냥 모든 게 그냥 숲으로 돌아갔고 선행을 나설 수도 없는 레이스가 됐고 뭐 어쩔 수 없이 중간에서 뭐 자리 잡다가
뭐 초중반을 다 보냈고 라스트에서는 그만큼 초반에 뭐 손해를 본 만큼 결정력 부족을 드러냈는데요. 이번 준비도 너무 잘된 마필이 사실 11번 피닉스 선입니다. 하지만 투표장에서 또 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정말 울상이 됐죠. 이번 레이스에서 유일하게 가장 좋은 스타트 능력으로 선행을 나갈 수 있었던 말이었는데 최외곽번호를 또 뽑고 말았습니다. 그 점이 피닉스는 제가 알기로는 1800에 대한 준비는 모든 것을 다 끝내놓은 마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번호가 11번이라는 게 너무나 좀 애석하죠.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자, 우린 노려봅시다. 제가 왜 그 피닉스와는 이제 그 이런 내용을 좀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걸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얘가 동촌의 아침인가요? 정말 1400m의 강자하고 같은 이제 형제반인데 딱 그만큼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1800까지 준비를 했답니다. 근데 야 1800 오피스 자마가 그걸 상위에서 뛰는 말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경주는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아주 빠른 레이스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1번마 피닉스선 한번 노려봄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11번마 피닉스선 제가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예, 명품 축제하고 고마워 심장의 고동이 지난번에 역시 이제 앞이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었어요. 앞이 조금은 높아서 지난 경주에 그 페이스에 좀 말리지 않았나라고 생각 들거든요. 이전에 보면 좀 잘 참았다고 봤는데 지난번에는 조금 그런 게 아쉽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말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장의 고동은 여전히 외곽으로 치우치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동영상에서도 잘 티가 안 나겠습니다만 이동화 기수가 정말 컨트롤을 굉장히 잘한 거죠. 자, 이번에는 사실 우스갯소리로 저희끼리 한 얘기인데 피닉스 선이 혹시 이 외곽으로 나가는 심장의 고동을 대주지 않을까, 오히려 자리를 막아주지 않을까. 심장의 고동도 스타트 능력이 좋아졌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샤크 대장군은 어차피 추위평의 마필이기 때문에 저희끼리 그냥 우스갯소리를 한 얘기입니다. 피닉스 선이 오히려 총대 매는 거 아니냐 이런 상황까지 했는데 얘기까지 이제 웃으면서 저희끼리 하긴 했습니다만 심장의 고동도 준비가 너무 잘 됐죠. 그리고 기대치를 가진 말이 맞습니다. 근데 다만 상대들은 모두가 2군 마필인데요. 심장의 고동은 아직 4등급 마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49조에서도 걱정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은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 타이틀을 뭐 거머쥐고자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이 등급의 차이를 가장 우려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점을 좀 생각을 하셔서 이마필을 좀 평가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저는 이동화 기수가 뭐 이마필도 열심히 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잘 타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에 보면 지난 경주에서 선방했던 1번마 브레이구리와 10번마 샤크 대장군, 자 이런 마필도 있고요. 직전 경주에서 3차기에 아쉬움을 줬던 6번마 초인마가 시종일관 전개를 어렵게 풀어갔던 말이죠. 이런 말도 입상권이 도전이 가능한 전력들입니다. 그만큼 좀 여러 마필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리 김직철 위원은 3번마 명품 축제를 그 중에서 꼽아줬습니다. 어찌 보면 3세 말로서 그 부담 중량의 이점을 갖고 있는 말. 그래서 3번마 명품 축제를 꼽았는데 저는 11번마 피닉스선. 우리 김직철 위원의 딱 얘기를 듣고 오히려 더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외곽계에 뛰지만 그래도 11번마 피닉스선 과연 어떤 모습을 보는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800m 경주. 야, 이 경주는 일단 W를 해놨어요. 상당히 어려운 경주 이렇게 표현하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물어봤던 것 같아요. 체인지 메이커가 왜 못 뛰고 있는지 다시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들은 얘기했는지. 체인지 메이커도 사실 장거리형의 마필로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도전을 해오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 4등급에서 이제 3등급으로 올라와서 네. 적응기지 이 마필이 뭐 그 전서부터 뭐 괄목할 만한 성적을 냈던 마필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적응기라고 보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어떠한 내용보다도 그런 뭐 적응기를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그 전부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5월부터 승급전 나섰을 때부터 그런 생각으로 좀 이 마필을 좀 대하고 있는 그런 경주고요. 야, 이전 그 하이등급이라고 하지만 그 하이등급에서 보여준 걸음. 근데 그게 승급하고 나서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현준 기술 교체에서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까 이게 이제 관건인 것 같고요.
자, 김종철 의원은 전 이경주가 좀 이변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김종철 의원이 이경주에서 좀 좋게 보는 말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저는 뭐 10번마 패스트 패션이 지난 경주는 뭐 너무나 강한 그런 대상 경주였고요. 등급을 초월해서 한번 뛰어봤기 때문에 장거리 적응력도 분명히 늘었고요. 27조에서 또 일반 경주 1800을 선정해 쓰면서 준비를 굉장히 잘한 마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번마 패스트 패션을 중위권에서 이 뚝심을 발휘할 수 있는 전형적인 그런 마필로 굉장히 좀 보기보다는 강한 전력이다라고 좀 얘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정말 1700, 1800에선 대단히 강한 말이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 저희가 토익경마 때 저희 방송에서 1800m는 1700m에서 뛴다고 했는데 일요일 날은 주간경마입니다. 정상적으로 출발합니다. 이 부분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은 야간경마 때만 1800m를 1700m 지점에서 출발한다. 주간경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10번마 패스트 패션을 말씀해줬고, 저는 6번마 체인지메이커는 최근 경주 두 번에 김효정 기수가 기승을 해서 걸으면 나와주질 못했어요. 근데 지난 경주만 놓고 보면 과연 이제 저 혼자 생각이죠. 이게 최선을 다한 바일 거냐? 정말 채찍을 몇 번 때리는지도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6번마 체인지메이커 요거 좀 더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이 10번마 패스트 패션의 상대만 한 마필만 지목해 주시겠어요? 예, 뭐 기본적으로 7번마 대군천하 뭐 선두력이 굉장히 좋은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 100% 완성되지 않은 마필이기 때문에 파워보다는 이 넓은 보폭을 가지고 좀 뛰는 유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뭐 선두 공략에는 분명히 최선을 다할 마필이고요. 저는 김준호 위원님이 이제 20조에 출전한 6번마 체인지메이커를 얘기 드렸으니 저는 1번마 스타파워를 좀 얘기를 하겠는데요. 자, 취입 능력이 스타파워도 굉장히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있고요. 김효정 기수가 말머리를 제가 이제 보고 듣고 하는 관점에서는 차분하게 굉장히 잘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스타파워가 그래도 6번마 체인지메이커는 이기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이기지 않을까.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스타파워가 원래 순추비가 가능했던 말인데 느닷없이 주행불량기를 보였죠. 그러고 나서 좀 참으면서 동거리를 이겨냈단 말입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공백을 갖고 나서 최근에 좀 아쉬움을 주고 있는 말이 스타파워입니다. 이게 살아나면 뭐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마필로 평가됩니다. 대군천하는 좀 앞이 조금씩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경주 선행 가서 덜미를 그 깡바닥에서 취입한 서울탱크한테 덜미를 잡히는 모습 보고 과연 이번에 멀로 기수기 때문에 저도 뭐 멀로 기수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마번은 선정을 했지만 과연 이번에도 될까 이런 고민을 합니다. 저는 6번마 체인지 메이커를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겠고요. 우리 김종철 위원이 10번마 패스트 패션과 1번마 스타파워 그 중에서 10번마 패스트 패션 일반 경주 들어왔다 좀 관심 갖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화울성도 굉장히 마필이 좋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지금 성장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네 기대치를 많이 가지고 이 말만 또 얘기 안 드리고 넘어가면 또 나중에 현장에서 저희가 추천했을 때 관계없죠. 이거 인기 많으니까. 네, 근데 그런 얘기 나올까봐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 멘트에 이러고 싶었어요. 6번 10번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대군천하나 금화울성은 다 인기 많은데 충분히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1경주 오늘의 마지막 경주가 왔는데요. 국내 3등급 1400m 경주 4번 확전사 9번마 킹메신저 이 두 마필이 인기 많을 것 같아요. 근데 4번 확전사의 상세 정말 매섭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김종철 의원은 4번 확전사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네, 굉장히 좋은 마필이죠. 치우침만 컨트롤 잘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뭐 3등급에서 통하는 전력이다라는 것은 뭐 의심치 말아야 되는 그런 전력이고요. 감량 이점도 너무나 좋고 여기 9번마 킹 메신저는 지난 경주 공백을 갖고도 선두권에서 좋은 경주력을 펼쳐줬고 그렇기 때문에 뭐 두 마필이 인기 모으는 데 있어서 또한 뭐 컨디션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하자 없다. 저는 좀 이렇게 얘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흑전사가 좀 시끄러운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좀 밸런스 부분이 잘 안 맞아서 그래서 좀 이 발바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유연성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게이트는 일단 4번이기 때문에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3번마 토함산 파워도 뭐 상승세가 굉장히 좀 매섭지 않습니까? 충분하죠. 이 경주에서는. 뭐냐면 흑전사가 선두권을 장악한다 해도 얘는
뭐 곱게 따라가는 전개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경쟁이 있는데 그냥 구보마 킹 메신저를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지난번에 공격전에 우리 김종철 의원이 승부로 맞춘 줄 알았는데 전 못 맞췄어요. 근데 역시 18조 같은 마방은 저는 존경합니다. 뭐냐면 휴양 갔다 와서 되는 말들은 다 때리죠. 여러분들이 배당을 때린 게 아니라 정말 18조 마방을 유심히 보면 20조도 그래요. 저는 과거에 그 승부착순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가리지 않는 마방들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좋죠. 저희들이 예상하기가 편하죠. 어떻게 보면 승부기가 약해진다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던 마방들 같습니다. 그래서 구보마 킹 메신저가 출주지가 정상적으로 돌았기 때문에 토함산파워하고 맞짱 까면 누가 이길까? 그래서 저는 일단 킹 메신저에 요만큼 손을 들어준 거죠. 예, 좋습니다. 그 외에 살펴볼 말이 있을까요? 마지막 경주인데. 예, 6번마 베스트라인도 지난 경주 승급전에서 일단 선행을 나서고 덜미를 킹 메신저에게 잡히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건이 1km 감량 이점이 또 있기 때문에 베스트라인도 게이트가 이번엔 좀 더 좋아졌고 충분히 또 선취입도 가능한 요행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은 적응 능력을 보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을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그에 또 복병마도 여러 두가 있겠죠. 이경주는 4번마 흑전사, 그리고 3번마 토함산파워, 여기에 6번마 베스트라인, 9번마 킹 메신저. 어찌 보면 인기마들을 좀 나열을 해드린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좀 옥석을 가려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요경마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번 주 주말에 태풍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저희 나라를 관통할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경마에 함에 있어서는 주로 컨디션을 좀 꼼꼼히 살피자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또 장마전선과 같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 피해 그리고 태풍의 피해 없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저희는 월말 경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